시작하기 전에 앞서 요즘 제 채널에 부쩍 말로만 듣던 중국 아이디를 가진 댓글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라며 말하지만 아이디가 영어가 아닌 중국어 병음이라던지 중국인들만 좋아하는 숫자 8을 연속적으로 쓴다던지 중국의 포털 사이트 이름을 따온 아이디라든지 일본어로 댓글 달지만 아이디를 조회해보면 막상 중국어가 섞인 별명이 나온다던지 마치 한국인인 듯 가장하여 댓글을 달아 우리나라라며 은근슬쩍 끼워 맞추고 게다가 제 영상들이 알고리즘을 타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의심이 드는데 좀 더 영상이 퍼질 수 있도록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실공사 원인에는 건설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과 전문기술 교육이 부족한 면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잘못된 시공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감독체계 또한 미비하다 보니 부실공사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하면 수정하지 못하여 향후에 큰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停了，停了！怎么了？你看，谁让你打的那个洞？负责人叫你打的。你看，我这个房子这么大一条梁，你给我打那么大一个洞，安全吗？我这个房子还？那我不打不行啊！这个管子从这里过来，然后负责人叫我们从这里打个洞过来啊。停了，马上给我停了！首先，你们负责人没有跟我说要抓这个两孔啊！我这个400-500瓦的一栋房子，你给我这样抓这么大一个洞，这样我住着还安全吗？啊！罚款2万啊！罚款2万，罚款2万啊！不问我们什么事啊？你怎么？你们干嘛？站住！哎，站住！赶紧打电话叫你们负责人过来啊！赶紧打电话。 부실공사로 벽을 살짝만 충격을 주어도 조각이 떨어집니다. 이걸 모르고 밑에 행인들이 지나다니다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豆腐渣工程啊，没砸死人已经很好了，里面都是泡沫。这种房子怎么买啊？恐怖啊！ 두부처럼 쉽게 해체됩니다. 시간이 지나니 이런 현상들이 발견됩니다. 这才叫给人家呢。아스팔트가 스스로 가라앉습니다. 부실공사로 집이 가라앉습니다. 무슨 재료를 썼냐며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부실공사로 가라앉는 아스팔트를 대응하지 못하고 아찔한 사고로 이어집니다. 평화로워 보이지만 예고 없이 찾아오는 부실공사의 피해로 대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3대가 모은 돈으로 산 집이 부실공사로 인해 입주를 못하게 된 사연이 화제인데요. 어떠한 사연인지 해당 사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한 여성이 200만 위안을 들여 바닷가 전망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인테리어를 할 때 천장을 손으로 긁으니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이세 단지의 집을 인수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아무도 집에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을까봐 두려워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수백 가구의 주민들을 집 없이 만들었고 심지어 가정이 파탄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는 도대체 어떤 숨겨진 비밀이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녀의 말에 따르면 새로운 단지는 지리적으로 매우 우수한 위치에 있으며 집값도 현지에서 가장 비싸다고 하였습니다.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바다가 있어서 산과 물이 어우러져 해당 지역에서 가장 좋은 단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업체도 국내 최고 수준의 대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단지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매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녀도 이 점을 보고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돈을 여기저기 모아 200만 위안을 맞춰 전액 현금으로 집을 구입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그녀가 새 집에 들어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때 단지 주민단체 채팅방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테리어를 하다가 천장에 큰 구멍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기구를 이용한 인테리어로 인한 것이 아니라 손으로 긁어낸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즉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모두가 당황하고 있을 때 다른 집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건물의 지지벽에서도 시멘트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집, 두 집, 세 집 점점 더 많은 주민들이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면밀히 관찰한 결과 벽 내부에 많은 건설 쓰레기가 섞여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시멘트 자루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구매한 집인데 이렇게 속이다니요. 그러나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몇몇 주민들의 집에서는 건축 당시의 철근 구조가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살짝만 건드려도 부러졌습니다. 이 일련의 사고들은 단지를 구매한 주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현재 사회에서 이런 부실 공사가 나타날 줄은 몰랐습니다. 이후 주민들은 개발업체의 책임자를 찾았습니다. 그들의 대가를 물으러 갔습니다. 그러나 책임자는 간단히 무시하고 주민들에게 무료 수리를 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에 주민들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이런 기이한 논리가 어디 있을까요? 새로 산 집을 어떻게 바로 수리해야 하나요? 게다가 중요한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초기 검사에서 어떻게 통과했는지 의문입니다. 해결책을 얻지 못한 주민들은 결국 지방정부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지방도시 부시장이 직접 조사에 나섰습니다. 관련 부서의 평가를 거쳐 새 단지의 안전지표가 하급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벽체의 안전기준도 모두 미달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수리는 말할 것도 없고 인테리어조차 건물 붕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집 문제가 아니라 생명 문제로 이어집니다. 결국 개발업체는 아무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1년의 시간이 흐른 현재도 단지에 500여 가구 주민들은 전부 입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단지가 유령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3대가 모은 돈으로 산 집이 이렇게 되었고 아무도 해결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지체된 후 주민들은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개발업체가 신뢰를 가지고 환불을 해주고 필요한 경우 보상해주고 사과할 것을 요구할 뿐입니다. 주택 문제는 중요한 민생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한국의 건설 현장 대다수의 노동자가 중국 노동자인데요. 노동자들이 저 기술 그대로 한국으로 넘어와 타국이라는 곳에서 직업 의식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참 우려스럽습니다. 한국에서는 관리자는 적어도 한국인 관리자로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을 하여 부실 공사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